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간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와서 관심을 보여주셨고, 특히 이제 교직원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이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만큼 조회수가 많다는 건 관심이 많고, 두 번째로 이 교직원 논술을 보려고 하는데 이 교직원 논술에 대해서 안내를 받거나 아니면 첨삭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학원이나 이런 데에 의지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충분히 알겠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받았을 때 총 27개의 이메일이 왔고, 27개의 이메일 중 긴급이라고 써져 있는 게 27개였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시사점을 나타내죠. 뭐냐면 교직원 논술은 거의 대부분 시험을 보는 분들이 긴급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긴급하냐면 둘 다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의 일정, 그러니까 학교의 취업 일정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논술이라고 하는 전형을 발표하는 것도 늦었습니다. 이것은 학교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시점이 굉장히 늦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수험자라고 합시다. 이 수험자들이 논술이라고 하는 영역을 준비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취합해 봤을 때 제가 이제 각각의, 원래는 취지는 그랬습니다. 이제 이메일을 받고 그 내용을 좀 이메일로 답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번호를 주세요 라고 해서 통화로 전화를 드려서 어떤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좀 어법이 좀 틀렸다,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한다 등등의 이제 조언을 드리고 이제 피드백을 좀 드렸습니다. 자, 왜 전화가 필요했냐면 이제 내용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때는 이건 이제 그 써있는 글들을 그냥 한 군데 한 군데 이제 부분적으로 고쳐봐도 점수화가 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내용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전화를 드렸고요. 이 전화 통화가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했을 때 비로소 첨삭의 관점, 그러니까 첨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를 고치면 실제로 점수화, 특히 경합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을 제가 이번 그 첨삭 과정에서 볼 수 있었어요. 자, 이 과정 중에서 이제 27개의 이메일을 제가 통화 2번, 많게는 4번 정도 드렸고, 그리고 이 원고가 보통 2번, 4번이면 평균 3번으로 잡았을 때 총 100개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교직원 논술에선 어떤 부분이 중요했고 많은 분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왔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100명의 표본의 데이터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 6개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논술 답안지를 쓸 때에 보통 어떤 영역을 많이 쓰셨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 대학 교직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이제 대학 교육에 대해서 칼럼이라든지 기사문이나 아니면 그 논술 주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답안지를 썼다 라는 점은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 교직원 논술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은 일단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선언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기보다는
문제의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따르는 인재를 더욱더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건 대학 교직원 논술의 문제냐? 이건 아니에요. 교직원 논술도 역시 논술의 원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쓰느냐, 이 점을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의 한 학교가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해요. A 대학의 발전 방향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역대학의 발전 방향을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A대학의 발전 방향을 써서는 안 되고, 이 문제가 요구한 사항에서 지역대학의 발전 방향을 쓰세요 라고 했다면 무조건 A대학이란 말은 나오면 안 됩니다. 즉, 지역대학의 발전 방향을 쓰라고 한다면 지역대학의 특징과 그 지역대학의 문제, 그리고 지역대학의 방향성에 대해서 써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논술에서의 통일성 문제라고 합니다. 즉, 이런 지역대학의 발전 방향을 쓰라고 했는데 A대학을 분석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쓰면 여러분들이 배점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감점의 요소를 벗어나서 배점이 빠지다 보면 완전 기본 점수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준비하실 때는 이러한 영역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날짜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어법, 즉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 10분에서 15분짜리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주로 쓰는 들여쓰기, 띄어쓰기, 부호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영역이 나오고 퇴고까지 나올 겁니다. 자, 교직원 논술은 원고지로 받는 경우가 없어요. 줄글 답안지에 삐포용지다 보니까 아주 섬세한 어법, 원고제 사용법 같은 경우는 퇴고의 영역에서 거의 대부분 사용되지 원고지 사용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법보다는 여러분, 내용에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법이라고 해봐야 가산점의 영역이 매우 작지만 내용 같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주 치명적인 내용의 누락이라든지, 즉 이런 영역은 대학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배점 자체가 빠져 있으니까 완전 큰 감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용이 누락되었다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방향을 잘못 잡았다, 즉 내가 앞에 서론에서 이 지역대학의 발전 방향을 온라인으로 잡았는데 본론에서는 온라인 얘기가 아니라 복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건 방향성이 완전 틀린 거예요. 즉 어법이라고 하는 사소한 거에 대해서 기간이 짧게 남았을 때 어법이라고 하는 건 아주 영역 자체가 작으니까 내용을 충실하게 쓰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실제로 경합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건 꼭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시험이라고 하는 대상의 정의를 우리는 취업 논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경합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 논술은 문제를 맞춘다, 맞추지 못한다의 영역이 아닙니다. 맞추는 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절대평가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점수가 부여되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배점 자체가 누락되면 기본 점수밖에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주 낮은 점수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즉 싸움이에요.
같은 지원자들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경합이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상대평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할 때 우리는 뭘 먼저 설정하죠? 자, 우리 대학교에 혹은 고등학교에 어떤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내가 경쟁을 하려면 나에게는 변별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죠. 이 변별성이라고 하는 건요, 어법에서 날까요? 아닙니다. 어법에서는 변별성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내용이에요. 내용을 구성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충분히 답안지에 나오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많이 구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요에 대해서 쓰는 것을 실제로 물리적 쓰기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경합이라고 하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쓰기보다 계획과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변별성을 줄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실제로 수기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1200자에서 1500자를 쓴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쓰는 시간은 25분에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글씨가 느린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40분까지 쓰시는데 실제로 완성된 개요를 가지고 썼을 때는 이 시간 안에 거의 다 들어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B4 용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페이지의 윗부분은 쓰지 않고 다음 페이지의 중간까지 쓰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1200자고 여기에서 3줄, 4줄 더 쓰면 이게 1500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쓰는 시간은 실제로 이 시간 안에 다 들어옵니다. 30분 내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학 교직원 논술에서 부여받은 시간이 총 몇 시간이고, 자, 논술 시험 시간 나오면 당연히 이 시간 나옵니다. 이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30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이 여러분들이 개요를 잡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개요를 쓰고 작성했어요. 근데 퇴고를 오래 걸려야 돼요. 괜찮습니다. 시간 부족할 땐 무조건 퇴고보다는 개요를 쓰는데 충분히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통 글자가 그 소스라고 하는데요. 이 소스라고 하는 건 내가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자, 이 요리에서는 이제 레시피라고 하죠. 자, 레시피가 완전하게 딱 세팅이 되어 있으면 요리가 빠른 것처럼 실제로 이 개요가 완성이 된 그 완성도에 따라서 쓰는 시간은 충분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퇴고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험이 부족할 때는 무조건 개요에 충분히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퇴고 시간은 반드시 쓴다. 이게 뭐냐면 5분에서 10분 정도를 만일에 대학 교직원 논술이 100분 이상을 준다 혹은 90분 이상을 준다라고 한다면 5분, 10분을 산정하셔서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퇴고 영역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요에 더 투자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중첩이 되죠. 이런 경우 있어요. 대학이 60분밖에 주지 않는 경우. 그러면 30분 정도 작성하고 30분의 개요 써도 충분합니다. 그만큼 개요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고 시간은 실제로 7, 8점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하니까 이 60분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실제 60분 안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수기로 써보고 개요도 작성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90분 정도 부여한다. 그러면 조금 더 넉넉해요.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를 퇴고 시간에 주시고 나머지를 개요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점은 여러분들 개요를 쓴다고 하고 퇴고를 한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글쓰기부터 논술까지, 그리고 논술에서 어려운 학교, 쉬운 학교, 그리고 어려운 논술, 쉬운 논술 모두 다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제가 지금 받았던 27개의 여러분들 논술 답안지를 봤을 때는요, 대부분 교직원 논술이라 하다 보니 이 대학교의 최근의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방향을, 자, 문제가 지역대학이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이 학교의 특징과 이 학교의 동향은 실제로 문제에서 요구했을 때만 쓰시고, 문제에서 요구했을 때 그 대상이
지역대학이라고 한다면 이 영역은, 그 분석의 영역은요, 면접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요구사항에 따르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이 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이 학교에 대해서 내 경향, 내 성향과 무엇이 맞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려놓은 문제는 뭔가요? 지방대학의 문제, 지방대학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했을 때는 지역대학의 방향성을 얘기해야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방향성을 얘기하면 통일성에서도 어긋났으며 논리에서도 어긋났으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쓰지 않았으므로 이 모든 영역이 다감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이라고 하는 건요, 문제를 여러 번 읽어봐야 된다고 제가 앞선 강의에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건 최소 4번 꼭 확인하시고,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꼭 숙지하셔서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요구사항이 실제로는 제한이라고 하는 건데, 최근 논술은 특히 그 주제와 방향과 작성 방식을 이렇게 제한을 두어서 이 안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신뢰가 갈 수 있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지, 전체적인 우리 학교의 이해도를 높은 사람은 면접에서 판별하니까 논술 영역에서만큼은 문제가 요구한 사항을 따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본적인 교직원 논술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던 이 교직원 논술 영역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걸 보면, 여러분들이 교직원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 피드백을 드렸고, 보통 급함으로 하신 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가 다 시험이세요. 자, 시험이 코앞에 온 분들은 제가 조언드렸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연습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